유연체 정치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배를 타고 있는 공동 운명체라는 인식으로 경제 재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대통령의 말처럼 한마디 한마디에 절실함이 묻어납니다. 오늘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담아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는 내용입니다. 노동개혁은 일자리입니다.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통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고령시대를 앞두고 청년들의 실업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미래의 큰 문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25분간 진행된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를 연결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이 네 번째 담화라 하고요.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때 담화 이후에 1년 3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냈다고 보십니까? 예, 8월 25일로 일단 집권 지금 후반기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좀 집권 후반기의 어떤 국정구상 그것을 이제 밝혀야 될 필요성이 가장 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최근에 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지금 많이 걸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해명이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노동개혁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꼽았고요. 오늘도 담화의 가장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했는데 왜 이렇게 노동개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마치 이 승부수처럼 지금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에 어찌됐건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임기 3년 차로 접어들게 되는 이제 상황을 이제 맞게 되면 뭔가 성과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기업인들 만나서 투자도 좀 많이 해달라는 얘기도 하고 고용도 확대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연장선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이제 하지 않으면 지금 한 단계 더 발전이 좀 어렵다. 성장이 지금 한계치에 도달했다. 이런 판단을 이제 내리신 게 좀 큰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생각만큼 요새 경제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이제 좀 불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제 발전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이제 담아낸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공무원 개혁은 여러 가지 논란과 파장을 일으켰는데 이 노동 개혁만은 정말 대통령의 의지를 실어서 꼭 이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노동개혁을 이룬다면 이게 큰 정치적 성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성과가 실제로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지나고 내년 후반기 정도부터는 실제로 일자리가 좀 늘어나고 특히 청년들 그 실업 문제가 좀 해소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표로 좀 나타난다든지 이제 그런 그 성과를 좀 이어가야 되는 그런 이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요. 그 단초를 노동시장 개혁이 일단 열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어떻게 보면 지렛대로 활용을 해서 대기업의 투자라든가 그런 것도 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오늘 담화에서도 나오듯이 노동개혁은 바로 청년 일자리다. 이런 등식을 거의 규정화하고 있는데 지금 네. 노동계나 야당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된다. 이래서 좀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순환 구조가 과연 만들어지겠느냐. 이게 네. 이제 최대의 그 쟁점 사항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잘만 하면 사실은 선순환 구조가 연결이 된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독일 사례를 말씀으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는데, 네. 독일처럼 이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실제로 경제로 활성화가 된 그런 이제 국가들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참고를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기업 문화가 좀 많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최근에 이제 롯데그룹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아주 소수의 오너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여러 개의 기업군을 거느리는 그런 그 기업 구조 형태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 사실은 이제 야당의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재벌 구조 개혁하고 노동시장 개혁이 함께 가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죠. 네. 자, 그런 재벌 개혁, 이 노동자에게 고통 분담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은 왜 재벌 개혁 같은 그런 의지가 오늘 빠졌을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떤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정책적으로 충분히 방향이 안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이제 재벌 개혁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뭐 대기업의 법인세 인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함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대기업 법인세 부분도 그렇고 지금 그 재벌 개혁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이제 문제가 유발되긴 했으나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다시 좀 정립하는 그런 이제 시기가 좀 필요하겠죠. 시간적 여유가. 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조금 뒤로 일단 넘기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야당에서도 제기했습니다만은 국민의 그 협력과 동의를 그렇게 절실하게 요구하면서도 그동안 국민들이 고통을 받아온 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왜 사과나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까 하는 부분이 참 아쉽게 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조만간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가 지금 완전히 공식적으로 종식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종식 선언이 아마 이달 말께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그 시점에 그 문제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여겨지고요. 그리고 국정원 해킹 사태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지금 뚜렷한 확증이 지금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는 좀 돼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그 문제 역시 아직은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시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4대 이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 또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데 사실 지금 정치권은 이 문제보다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다, 이 선거제도, 공천제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쏟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런데 국민들은 실은 그 문제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표가 뭐 빅딜 제안하긴 했습니다만 과연 국민들은 그걸 빅딜로 생각하겠느냐. 그러니까 정치인들끼리는 그게 빅딜일 수 있겠으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 정치인들끼리 서로 뭐 주고받기 하자는 거 아니냐, 여야 간에. 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에 뭐 필요성이 있으면 왜 필요한가도 좀 잘 설득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번에 그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반대론을 피력했다가 뭐 갑자기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네. 이 야당의 그 노선이나 이런 그 어떤 그 정치 개혁에 대한 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된 것. 이것을 앞으로 좀 야당이 해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담화에서 언급은 없었습니다만은 이 경제인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뭐 윤곽도 드러나고요. 뭐 일정대로 네. 가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뭐 벌써 SK 최태원 회장하고 뭐 김승현 한화 회장 사면설이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론을 좀 탐색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고요. 지금 뭐 착착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지금 법무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그 판단만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까지 할 건가, 네. 그 판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결국은 이제 여론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그 판단을 내리겠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평론가였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는 25일이면 정확히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맞는데요. 네, 4대 개혁 과제를 향한 험난한 길을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리지 피플의 Go West를 듣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